오늘 북한군 러시아 파병 동향에 관한 국정원장과의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비공개 간담회였기에 언론 브리핑은 없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정보위원 전원이 참석하셨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기로 그렇게 위원장과 국정원 측과 양당 간사가 합의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먼저 첩보 입수 경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북러 간의 신조약 제4조 한쪽이 침공을 받을 시에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신조약 4조를 체결한 이후부터 파병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또 러시아의 국방장관이었던 쇼이구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하여 파병에 대한 절차 논의가 개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현지에 그러면 실제로 파병되었느냐? 전투 병력이 전투 현장에 파병되어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8월 초 지난주 이미 발표한 바대로 북한 미사일 개발 총책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현지 지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 문제가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약 1만여 명이 투입될 것이다라고 하는 상당히 근거 있는 첩보를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북한 병력은 9월, 10월 두 차례 북한 내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었죠. 소위 최정예 11군단,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특수전 부대가 주력으로서 파견되어 있다. 그리고 러시아 내의 다수 훈련시설에서 분산돼서 현지 적응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국정원에서 보도자료 낸 것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현재 추가적으로 1,500여 명이 더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까지 러시아로 이동된 총 북한군 규모는 약 3,000여 명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실제로 더 파견되었을 수도 있고 또 일부 숫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계획한 약 1만여 명의 파병은 12월경으로 예상된다라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방금 우리 야당의 박수령 간사께서는 첩보 입수 경위와 그리고 파병 현황에 대해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저는 북한 내부의 파병 이후에 동향이 어떠한지 그리고 러시아 내부에서 동향이 어떠한지를 보고받은 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많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있지 않은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내부의 동향으로는 최근 북한 내부에서도 북한 군 파병을 입증하는 동향이 입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관련 사실을 일절 내부에 알리고 있지 않지만 파병 개시 이후에 주민들 간에는 폭풍군단이 러시아에 파견되었다는 소문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발 군인 가족들이 크게 오열한 나머지 얼굴이 많이 상했다는 등 이런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 당국은 철저한 입단속과 함께 파병 군인 가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들을 모처로 집단 이주 격리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내부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이 한국어 통역 자원을 대규모로 선발하고 있다는 동향이 확인되고 있으며 북한군에게
군사 장비 사용법은 물론 무인기 조종 등 특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군사 훈련에 참여한 러시아 교관들은 북한군이 체력과 사기는 우수하나 드론 공격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전선에 투입될 시에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국정원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한 내용을 강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하나씩 하는 것 같죠? 질문 각자 하나씩만 받겠습니다. 북한군이 오늘 격전지에 처음으로 배치됐다. 그럼 이 부분은 우리 당국에서는 따로 확인해 주지 않은 건가요? 예, 그건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이번 그 파병 의도에 대해서는 북한 러시아 군사 동맹의 고착화, 유사시에 러시아의 그 한국에 대한 개입 유도, 경제난 돌파구 마련, 군 현대화 가속의 필요성으로 판단하였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초래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원인이다라고 하는 지적까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네. 또 뭐 하나 우리 이성군 간사께 질문하시고 질문 없으면 안 하시죠? 네, 안 하셔도 되고요. 파병 대가로 북한이 받는 건 뭔지도 보고가 있습니다. 네, 현재 파병 대가로 당연하게 경제적인 아마 상응한 대가가 치러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정원에서 파악한 바로는 1인당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직은 판단이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현재 얘기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당연히 바랍니다. 경제적 반대 급부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것은, 말씀이 있었죠. 예, 경제적 반대 여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정보위 국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혹시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또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소재인데요. 북한 폭풍군단 가족들이 이주돼서 격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큰 규모일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언제쯤 완료되는지도 가족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점에 대해서는 그 큰 틀에서 북한 내에서 동요를 막기 위해서 참전한 군인들의 가족들부터 동요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따로 이주 격리시키고 있다는 점만 얘기를 했고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주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별도의 보고는 없었습니다. 네, 정황을 포착했다는 수준이니까요. 네, 이 정도만.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합시다. 예. 그 파병된 북한군이 뭐 타령을 18명이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타령 규모나 의미는 뭔지 그런 설명 없었습니다. 저희 정부 차원의 어떤 대응이나 그런 거에 대한 논의는 국정원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대한 질문은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자리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예.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많으셨습니다.